네, 감사합니다. 최학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마트리얼 밸브 어트루스하고 LV 지오메트리가 이해함으로써 좀 트랜스 카테터 치료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트럴 밸브 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스트 커먼한 그런 밸브로 패시고 또 인시던스로 보면 2.5%, 또 75세 이상에서는 10% 정도를 인스턴스를 보이고 있는 흔한 질환이고, 또 카디악 서저리를 필요하는 컨디션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컨디션입니다.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에 대한 치료 전략은 LV 딜렉테이션이나 디스펑션이 없을 때, 일어나기 전에, 또 하트 페일리어 심텀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서전으로부터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서지컬 마이트럴 밸브 트리트먼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페어하고 리플레이스먼트인데, 결국은 리페어가 리플레이스먼트보다 좀 더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아서 최근에는 리페어 쪽으로 우회를 했고, 그렇지만 이런 서저리가 50% 환자 정도에서는 나이가 많고 LV 디스펑션이 있고 코모비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인 경우에 아직 이스테빌리션 골드 스탠드 세라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다른 치료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랜스 카테터 마이트럴 밸브 인터벤션이 요구되었고, 이거의 특징은 결국 미니멀 인베이시브하다는 거고, 또 하이리스크 환자로에서는 좀 더 얼터너티브로 치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타비가 최근에 들어서 성공적으로 클리니컬 아웃컴을 내므로써 좀 더 고무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마트리얼 밸브는 아직까지도 밸브의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복잡해서 발달이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트리얼 밸브 아네리오스의 그 아나토미를 잠깐 살펴보고, 최근에 이런 트랜스 카테터 마이트리얼 밸브 인터벤션의 스테이투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트리얼 밸브 어프리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싱크로니를 이루어서 결국 시스톨에 마이트리얼 밸브를 닫히게 하고 다이스톨을 또 오픈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이트럴 애뉴러스는 플래니메트리 상에서 D 쉐이브 모양이 가지고 있고, 3D 상에서는 이렇게 새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트럴 애뉴러스를 스페이스면에서 보면 뚜렷한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디파인드된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트럴 애뉴러스는 심장이 뛸 때마다 에올틱 애뉴러스와 마이트럴 애뉴러스는 유기적으로 시소라이크 액션으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그런 액션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에어리어 디멘전도 23에서 40% 정도의 다이나믹 에어리어 체인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뉴러스는 포스테리어와 엔테리어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 엔테리어는 콜라겐 파이버로 되어 있고 3분의 1을 둘레 에어리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테리어는 머스큘라 포션이고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포스테리어는 서라운딩 티슈에 루스하게 컨넥이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디즈니어트 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나중에 칼시피케이션 같은 게 주로 생기는 게 엔테리어보다는 포스테리어 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런 마이트럴 애뉴러스 특성 때문에 우리가 디바이스 세라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애뉴러 에어리어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적정한 사이즈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이트럴 리플렛은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런 포스테리어 리플렛은 인텐데이션 때문에 3스켈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테리어는 트라포이드 쉐입이고 포스테리어 리플렛은 크레센트릭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결국 엔테리어 립이 더 크고 길고 스티크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커미슈럴 MR이 있고요. 또한 이런 애뉴라 에올틱 링, 에올틱 애뉴러스하고 마이트럴 애뉴러스 사이에는 에올토 마이트럴 커튼이 있어서 일종의 그 사이토스켈레톤 역할로 마이트럴 밸브 애뉴러스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트럴 리플렛을 펼쳐보면 클리어 존과 러프 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 존은 코압테이션 존이 되겠고, 클리어 존은 페리페럴 아트리얼 서피스를 바라보고 있는 스무스한 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코다 텐디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콜라겐과 일라스틴이 풍부한 파이브러스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파필린 머슬 팁으로부터 오리지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프라이머리 코드는 그 마지널 코드라고도 부르고 좀 얇고 델리키트하고 익스텐시빌리티가 좀 제한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리플렛 이버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코드는 인서션이
러프 존과 클리어 존 사이로 인서션을 하고 좀 더 thick하고 롱하고 뭐 익스텐서블 하기 때문에 결국 벤트리큘러 밸뉈라 컨티뉴티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LV 지오메트리가 변하게 되면 이런 테더링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이 세컨더리 코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필러 머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엔테로레트럴 파필러 머슬은 싱글 헤드이고 주로는 서크하고 LAD로 듀얼 서플라이를 받지만 이 포스트리어 미디얼 파필러 머슬은 두 개 헤드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ICA 또는 서컴플렉스로부터 싱글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한 그런 컨선은 이런 에올토 마이트럴 앵글, 에올토 마이트럴 컨티뉴티가 있어서 마이트럴 밸브에 디바이스를 넣게 됐을 때 LVOT를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앵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앵글이 아큐트하면 아큐트할수록 LVOT 옵스트럭션이 이런 마이트럴 밸브 프로세스를 집어넣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VOT의 그 구성은 이 서브밸뉈라 링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넷 머스큘러 septum, 멤브란스 septum, 엔테리어 프리월, 또 엔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은 마이트럴 밸브 리플렛 엔테리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되면 LVOT를 옵스트럭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트럴 밸브 아파레투스는 멀티플한 인터 디펜던트 스트럭처로 알려져 있어서 결국 마이트럴 밸브의 코압테이션을 잘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펑션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보면 마이트럴 밸브를 클로징시키는 포스하고 테더링 포스가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트 베이스로 보면 클로가이즈로 LV가 로테이션 하면서 중심을 향해서 이런 포스가 생기게 되겠고 마이트럴 애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벡터가 작용하는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반대로 마이트럴 애뉴러스는 패시브한 컨스트레인트 액션이 있어서 벡터가 서로 중립을 유지하도록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롱기튜디널 액션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파필러 머슬과 이 쿼다 텐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MR이 생겼을 때 그런 복잡한 기전을 살펴보면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런 디제너티브 마이트럴 프롤랩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다 텐디네가 떨어져서 이런 플레이란 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펑셔널 MR로서 이런 구조물이 거의 정상처럼 보이지만 파필러 머슬이 디스탈 또는 포스테리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코압테이션 포인트가 마이트럴 애뉴러스로부터 하방으로 떨어져서 코압테이션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MR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포스트리어 인피리어 MI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숏 엑시스에서 보시면 LV 월이 아웃포칭 되면서 결국 롱 엑시스로 바라보면 테더링이 커지고 이런 클로징 포스는 떨어짐으로써 결국 엔테리어와 포스트리어에 있어서의 테더링 포스가 포스트리어에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테리어가 작아서 슈도 프롤랩스의 방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엑센트릭한 MR을 발생시키고요. DCMP 같은 글로벌 L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클로징 포스도 떨어지지만 이 테더링 포스가 이 파필러 머슬이 인피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레터럴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테더링 이펙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코압테이션 포인트가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센트럴 MR이 생기는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트랜스카스트 마이트럴 밸브 인터벤션으로 인한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이트럴 클립이어서 오늘은 뭐 제가 다 소개는 못하겠고 마이트럴 클립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트럴 클립은 엣지 투 엣지로 테크닉으로 마이트럴 밸브 오리피스를 줄여줌으로써 MR을 줄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굉장히 디제너티브 MR이나 펑셔널 MR에서의 그 장점이 있겠고 다만 단점으로는 애뉴로 플라스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크나큰 장점이어서 롱 듀러빌리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 4만 명 이상의 그런 환자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이트럴 클립은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역시 그 인디케이션으로는 시비어 프라이머리 MR, OP의 하이리스크인 환자에서의 그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펑셔널 MR에 대해서는 현재 코앱이나 리앱 같은 온고잉 트라이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마이트럴 클립에 대한 임상적인 아웃컴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트럴 클립에서 가장 중요한 아나토미컬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이런 찝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코앞 대신 랭스가 2mm 이상은 돼야 되고 뎁스는 11mm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플레일 갭, 플레일 위드스 그거는 보통 10mm, 15mm 이내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마이트럴 클립에 있어서 카펜티어 MR 타입 1에 대해서는 타입 1은 애뉴라 딜라테이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뉴라 딜라테이션이 있는 군에서는 결국 A2하고 P2 포션 중앙만 묶어주는 시술을 하겠고 또 프롤랩스가 확실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플레일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그 갭 사이로 해서 두 군데를 더블로 클립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 또 이스케믹 MR 같은 경우에 커미셔널 MR이 생길 경우에는 한쪽 커미셔만 이렇게 묶어주는 시술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리페어가 아니라 리플레이스먼트 개념으로서 역시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한 13개 내지 14개의 기구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마이트럴 애뉴러스 쉐입이 아까 플래니메트리 상에서는 D 쉐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아우터 스텐트를 D 쉐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서큘러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 또한 이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벌키하기 때문에 또 트랜스셉털로 할 거냐 트랜스 에이피컬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만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큰 컨선은 역시 앵커링입니다. 그래서 앵커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에이피컬 테더링으로 해서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 애뉴라 윙글릿 또는 디바이스 자체의 레디얼 포스 또 네이티브 리플에서 인게이지먼트 시키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마이트럴 애뉴럴 크램핑 시키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익스터널로 앵커를 두어서 따로 찝어줘서 좀 더 레디얼 포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트랜스 카테터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컨선 중에 또 하나는 LVOT 옵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CT가 아니라 EKG 게이티드나 또는 EKG 게이티드 아닌 소락스 CT 스캔을 찍어서 전반적인 하트의 움직임과 구조물을 잘 파악을 해야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LVOT를 막을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CT 스캔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넣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이 이펙티브한 네오 LVOT 에어리어를 플라니메트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 디바이스보다는 저 디바이스가 좋다라는 그런 디바이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기구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초보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사실 마이트럴 밸브 애뉴러스의 어시메트리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또 이런 서브 밸뉼라 아파라투스의 컴플렉시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스텐트에 있는 그 밸브 펑션의 듀러빌리티나 또는 세이프티 또 주위 조직의 그 데미지 정도 또 피지올로지가 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컨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V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덜트 몽고렐 도구를 에어트 카발 션트를 유발시켜서 크로닉한 볼륨 오버로드를 만들면 초기에 노멀 LV는 엘립소이달 모일인데 보통 2, 3주가 지나면 코노이달 모양으로 토기 모양으로 변하면서 결국 베이살 하트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스피리칼 공 모양으로 이렇게 에이피칼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서 크로닉한 볼륨 오버로드 때는 최종적으로 이런 스피리칼 모양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프레셔를 받는 프레셔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컨센트릭한 LVH를 유발을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컨센트릭 LVH고 볼륨 오버로드인 경우는 엑센트릭 LVH를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LVH의 그 구분 기준은 레프트 벤트리클 매스 인덱스하고 레러티브 월 티크니스로 군을 나누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군을 나누는 데는 결국 클리니컬 아웃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인보다 LVH에 있을 경우에 이런 서바이벌 타임이 더 나쁘다는 거고 또한 컨센트릭이 오히려 더 엑센트릭보다 더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벤트리큘러 리모델링 중에서도 포스트 마이코드 임팍션 환자에서의 그런 타임 시퀀스를 좀 보고 싶은 건데요. A, B, C, D에서 1주, 4개월, 1년, 5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LV 에이펙스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진해지고 아웃포칭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한 베이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멘전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볼륨을 측정을 해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하트 페일러로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코드 임팍션은 결국 하트 페일러와 이스케믹 MR을 일으키고 LV 쉐입은 엘리프티칼에서 이런 스피리칼 모양으로 계속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볼륨을 줄여서 좀 더 LV 월의 텐션을 줄이고 또 노멀 아키텍처처럼 리스태블리션하는 이런 서지컬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서지컬 벤트리큘러 리모델링 도어 프로시저나 또는 파시얼 레프트 벤트리큘러 툼 같은 바티스타 프로시저 또는 기구를 이용한 아콘 코앱이나 또는 파라코 같은 것들이 많이 되었었지만 결국은 모든 방법으로도 서바이벌 베네핏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얻을 수 없다면 좀 더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볼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벤트리큘을 파티션 시키는 의미로서 이런 파라슈트 같은 기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파라슈트는 셀프 이스펜드블 나이트놀 프레임도 있고 13개 스트럿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즈는 8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우산을 펼쳐놓은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파라슈트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디케이션을 적당히 정하랍니다. 인디케이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오는데 결국 그 크라이테리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까지 온고잉 트라이얼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라이얼 결과들을 좀 표로 나타냈는데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파라슈트 4하고 파라슈트 5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파라슈트 4는 미국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는 유럽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파라슈트를 넣고 나서 그럼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걸 보면 니어클래스나 또는 미네소타 하트 페일러 스코어라 또는 6미니트 워크 테스트에서도 보면 임상적인 임프루먼트를 보였고요. 또한 LV 엔드 나스트럴 프레셔도 역시 시술 후에 보면 측정을 해보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이트럴 밸브 어퍼레투스가 굉장히 복잡한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인터디펜던트한 액션을 갖고 싱크로니를 이룸으로써 결국 마이트럴 밸브의 안정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니크한 적당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고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좀 더 진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트랜스카테나 마이트럴 밸브 리페어 중에서 이런 마이트럴 클립 같은 경우에는 DMR 또는 FMR에서의 그 컴플리멘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파라슈트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맥시멀 메디컬 세라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제스트 아피를 갖고 있는 LV 리모델링이 심하게 있는 사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